서울 압구정의 고급 빌라 12층. 김정숙은 창가에 서서 늦가을의 햇살을 맞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73년의 세월이 깃든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30년이 넘는 교직 생활을 마치고 퇴직한 지도 어느덧 8년. 이제는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셨어요? 제가 영양죽 끓여놨는데. 며느리 서유진이 정갈한 차림으로 들어섰습니다. 흰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스커트를 입은 모습이 단아해 보였습니다. 압구정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며느리는 늘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고마워, 유진아. 난 늘 내가 고마워. 정숙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8년 전 아들 민재가 유진을 처음 소개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의사라는 직업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그 따뜻한 마음씨에 반해 며느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유진은 정숙의 팔짱을 살포시키며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아침 식사가 놓여 있었습니다. 영양죽 옆에는 손질된 계절 과일과 따뜻한 대추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요새 식욕이 없으시다고 해서 특별히 준비했어요. 꼭 드셔보세요. 병원에서 소개받은 한의사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레시피예요. 정숙은 며느리의 정성에 감동하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매일 아침 시어머니의 식사를 챙기는 것을 잊지 않는 며느리가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엄마, 저 출근할게요. 아들 민재가 넥타이를 매만지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최근 들어 민재의 얼굴이 어두워 보이는 것은 기분 탓일까요? 아버님 제사 때문에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요. 유진이도 일찍 마치고 민재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오너라. 회사는 좀 괜찮아졌니? 네, 곧 나아질 거예요. 민재의 대답이 흐릿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정숙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온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30년 넘게 교단에 서서 제자들을 가르쳤던 시간들,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홀로 아들을 키웠던 나날들, 그 모든 것이 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후 유진의 전화를 받고 병원을 찾아간 정숙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압구정의 번화가에 자리 잡은 YJ 성형외과는 언제나처럼 환자들로 붐볐습니다. 로비에서 잠시 기다리던 중 우연히 원장실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정숙 어머님 명의로 받은 대출금은 잘 처리됐습니다. 걱정 마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계약서 위조는 깔끔하게 처리된 거죠? 민재 씨도 모르게. 유진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귀를 의심하고 싶었지만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겨우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침실에 홀로 앉아 통장을 펼쳤습니다. 이게 어떻게 내 통장으로. 그동안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거래 내역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천만 원대의 대출, 이상한 계좌 이체,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저물어 갔습니다. 정숙의 마음속에도 어둠이 깊어져 갔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니 보지 않으려 했던 진실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그날 이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우는 일이 잦아졌고 매일 아침 유진이 가져다주는 영양죽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얼굴이 많이 안 좋으세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유진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더욱 불편하게 들렸습니다. 괜찮아. 그저 잠이 잘 안 올 뿐이야. 정숙은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숙은 우연히 민재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유진아, 이제 어떡하지? 회사가 완전히 망했어. 은행에서 더 이상 대출도 안 해주고. 민재의 떨리는 목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렸습니다. 정숙은 가만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아들의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 후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진의 병원을 찾은 정숙은 접수대 근처에서 우연히 간호사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원장님이 또 의료사고 합의금을 지불하셨대요. 이번에도 조용히 처리하신 모양이에요. 환자 기록도 깔끔하게 수정되었다면서요? 정숙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병원 한쪽에 놓인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완벽해 보였던 며느리의 모습 뒤에 감춰진 진실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서재에 틀어박혀 옛 앨범을 꺼내보았습니다. 교사 시절 찍은 사진들 속에서 제자들의 해맑은 미소가 보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3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강영준, 현재는 검사가 되어 있었고, 윤희는 회계사로, 서진은 언론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형준아, 선생님인데 시간 좀 낼 수 있니? 다음 날 근처 카페에서 만난 강영준은 여전히 공손했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신지. 형준아, 선생님이 도움이 필요해. 정숙은 천천히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된 대출,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들, 병원에서 들은 대화들까지. 강영준은 차분히 듣다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제가 윤희와 서진에게도 연락해 보겠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의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유진의 다정한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 민재의 불안한 눈빛이 모두 새롭게 보였습니다. 할머니, 손녀 민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왜 그러니? 민서야, 요즘 할머니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정숙은 손녀를 바라보며 쓸쓸히 미소 지었습니다. 21살 손녀의 맑은 눈동자에는 아직 세상의 어둠이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어쩌면 가족을 진정으로 구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강영준의 도움으로 정숙은 윤희, 서진과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조용한 찻집에서 새 제자는 스승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회계사로서 병원 재무제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윤희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들을 취재해 보겠습니다. 이미 몇 건의 제보가 들어온 상태예요. 서진은 수첩을 꺼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숙은 제자들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30년 전 교실에서 마주하던 그들의 어린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유진의 다정한 행동에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어머님, 이거 보세요. 제가 특별히 구한 영양제예요. 유진이 건넨 영양제를 받으며 정숙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진아, 내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다니. 당연하죠. 어머님은 제 친어머니 같으신걸요. 그날 밤 정숙은 영양제를 화장실 변기에 비웠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윤희가 첫 조사 결과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병원 계좌에서 수상한 흐름이 발견됐어요. 거액의 자금이 여러 개인 계좌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서진은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수술 직후 갑자기 상태가 나빠졌는데 병원 측에서는 모든 기록을 수정해 버렸대요. 증거가 없어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서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유진이 정숙의 건강검진 결과를 들고 민재를 찾아간 것입니다. 여보, 어머님이 치매 초기 증세를 보이세요. 이상한 의심을 하시고 통장을 자꾸 확인하시고 유진의 교묘한 속삭임이 시작됐습니다. 민재는 흔들렸습니다. 어머니의 최근 행동이 이상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거야? 전문의와 상담도 했어요.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치료를 시작하셔야 해요. 정숙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제자들과 함께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강영주는 법적 절차를 검토했고 윤희는 재무 자료를 분석했으며 서진은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선생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원장님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병원 간호사 출신의 제보자가 전해온 말에 정숙은 긴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진실 찾기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정숙은 매일 밤 일기를 썼습니다. 자신의 정신이 또렷하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싸움이 될지도 모르겠구나. 일기장을 덮으며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독 찬란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래전 교단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던 그 시절처럼 희망의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늦가을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 손녀 민서가 병원 실습 중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유진이 집도하는 수술실에서 마취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된 성형수술이었지만 갑자기 환자의 심박수가 불안정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간호사의 다급한 외침이 수술실을 울렸습니다. 차트 기록은 내가 하도록 할 테니 모두 입단속하세요. 이 일은 없었던 걸로 해요. 유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수술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민서는 실습생 가운을 벗지도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화장실에 숨어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저 무서워요. 엄마가 너무 달라요. 제가 알던 엄마가 아닌 것 같아요. 흐느끼는 손녀의 목소리에 정숙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동안 의심했던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되어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은 민서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평소의 다정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표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서야, 오늘 일은 완전히 잊어야 해. 의사가 되려면 이런 상황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해. 세상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아. 하지만 엄마,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환자의 생명이. 넌 아직 어려서 몰라. 이게 다 우리 가족을 위한 거야. 내가 좋은 대학 다니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도 다 이런 현실과의 타협이 있었기 때문이야. 한편 서진의 취재는 놀라운 진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과거 수술 사고로 목숨을 잃은 환자의 유가족을 만난 것입니다. 한적한 카페에서 만난 유가족의 눈에는 아직도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단순한 성형수술을 받으러 가셨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병원에서는 모든 증거를 없애버렸죠. 마취 기록도 수술 과정도 모두 조작되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유가족의 증언은 서진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윤희도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분석한 병원 재무 기록에서 수상한 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선생님, YJ 성형외과의 실제 수익과 신고된 내용이 크게 달라요. 어머님 명의로 된 대출금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고 그 돈은 모두 유진 원장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건 명백한 횡령이에요. 강영주는 이 모든 자료를 법적 증거로 만들기 위해 밤낮 없이 검토했습니다. 검사로서의 경험을 총동원하여 빈틈없는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거예요, 선생님. 저희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그러나 유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정숙의 건강검진 기록을 교묘하게 조작하고 민재를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매일 밤 남편을 상대로 정숙의 이상 행동을 과장되게 보고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계세요. 전문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치매 초기에는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하지만 엄마가 싫어하실 텐데 당신도 봤잖아요. 요즘 어머님이 얼마나 이상하신지. 이건 다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정숙은 이 모든 상황을 예감한 듯 조용히 준비를 마쳤습니다. USB에 모든 증거를 담고 일기장도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선생님, 방송보도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거예요. 서진의 연락을 받은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정숙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유진이 준비한 고소장을 들고 온 형사들은 차가운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정숙 씨,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를 따라오시죠. 형사의 말에 정숙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하게 쉬다 오세요. 치료받으시면 곧 나아지실 거예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유진은 승리한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정숙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을. 경찰서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정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경찰서 입구에서 강영준이 정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김정숙 선생님의 변호인 강영준입니다. 의뢰인과 상담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형사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절차에 따라 상담실을 내주었습니다. 선생님, 걱정 마세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강영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뉴스 속보가 울려 퍼졌습니다. YJ 성형외과 의료사고, 은폐 및 금융사기 의혹. 다수의 피해자 제보. 서진이 준비한 특종 보도였습니다. 같은 시각 윤희는 금융감독원의 YJ 성형외과의 비리 증거들을 제출하고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탈세 증거, 허위 진료 기록, 불법 대출 관련 서류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서가 경찰서로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수술실 CCTV 영상이 담긴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유진은 병원에서 뉴스를 보며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계획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검찰에서 왔답니다.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재는 집에서 TV를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내가 저지른 일들, 그리고 자신이 어머니를 오해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경찰서에서 정숙은 차분히 진술을 마쳤습니다. 강영준이 준비한 증거들은 완벽했고 그녀의 결백은 명백했습니다. 어머님, 민재가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정숙은 따뜻한 미소로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괜찮아. 민재야, 엄마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란 걸 알아.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녁 뉴스에는 YJ 성형외과의 비리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의료사고 은폐, 불법 대출, 허위진료 기록 작성 등 충격적인 사실들이 연이어 공개되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제가 본 것들을 모두 말할게요. 민서의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의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선생님,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강영준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야. 이제부터 시작이란다.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하는 거지. 정숙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유진은 구속되었고 병원은 폐쇄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숙의 마음에는 이상하게도 승리의 기쁨보다는 쓸쓸함이 더 컸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겨울에 첫 눈이 내리는 날 정숙은 오랜만에 민재, 민서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유진이 없는 식탁은 어색했지만 오히려 더 편안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민재는 며칠째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제 그만하렴.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모두 유진이에게 속았던 거야. 정숙은 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의대를 그만두려고 해요. 갑작스러운 민서의 발언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왜 그러니? 민서야? 넌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어 했잖니? 정숙이 손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엄마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돈이나 명예를 위해 환자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의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민서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니란다. 민서야, 내가 의사가 된다면 내 엄마와는 다른 의사가 될 수 있어. 오히려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더 바른 길을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정숙의 말에 민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유진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죄송합니다. 오랜 침묵 끝에 나온 유진의 첫마디였습니다. 유진아, 넌 왜 그랬니? 저는 처음엔 그저 조금만 더 잘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욕심이 욕심을 낳더군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저지르는 일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정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후회가 느껴졌습니다. 유진아, 넌 이제 내가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치러야 해. 하지만 그 시간이 끝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우리 가족으로서. 그날 이후 가족들은 천천히 일상을 회복해 갔습니다. 민재는 새로운 사업을 준비했고 민서는 의대 공부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정숙의 제자들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단순한 제자가 아닌 더 깊은 인연으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식사라도 하시죠? 강영준의 초대에 정숙은 기쁘게 응했습니다. 형준아, 너희가 없었다면 이 일을 헤쳐나갈 수 없었을 거야. 선생님께서 저희를 바르게 가르쳐 주셨기에 가능했던 거죠. 봄이 오고 YJ 성형외과 사건은 점차 마무리되어 갔습니다. 피해자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았고 의료계에는 큰 경종이 울렸습니다. 정숙은 이제 새로운 도전을 준비했습니다. 은퇴한 교사들과 함께 청소년 멘토링 센터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재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할머니, 저도 주말마다 봉사활동으로 참여할게요. 민서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그들의 가족에게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이번에는 더 단단하게, 더 진실되게. 정숙의 말에 가족들은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3년 후 따스한 봄날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숙이 운영하는 청소년 멘토링 센터 세봄은 개원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교실마다 학생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가득했고 복도에는 희망의 메시지들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제가 첫 수술을 집도해요. 민서가 설렘 가득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레지던트 3년 차가 된 그녀는 이제 훌륭한 의사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내가 배운 대로만 하렴. 할머니가 응원할게. 정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센터에서 수업을 마친 후 정숙은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유진이 출소하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님, 3년 만에 마주한 유진의 얼굴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소박하고 겸손한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잘 견렀구나. 유진아, 정숙이 먼저 다가가 며느리를 안아주었습니다. 저 정말 죄송해요. 이제야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알아. 우린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민재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강영준, 윤희, 서진도 함께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정숙의 제자를 넘어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진 씨, 이제 어떤 계획이신가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사 면허는 박탈됐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고 해요. 어쩌면 의료 봉사단체에서 행정일을 돕는 것부터 시작할까 해요. 유진의 대답에 모두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센터는 잘 운영되고 있나요? 응. 우리 학생들이 참 좋단다. 얼마 전엔 한 학생이 의대에 합격했어. 그 아이가 그러더구나. 선생님처럼 따뜻한 의사가 되고 싶다고. 민서가 첫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합류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축하해. 우리 민서, 이제 진짜 의사가 됐구나.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저는 앞으로 환자의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의사가 될 거예요. 그게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모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3년 전의 아픔이 지나가고 이제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정말 행복하시죠? 강영준이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된 것 같아. 서로를 속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가족이란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새로운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들 고마워요. 이제 우리 진짜 가족으로 살아가요. 유진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문득 30년 전 교단에 처음 섰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순수한 열정과 꿈이 이제는 더 깊은 지혜와 사랑으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윤희의 말에 모두가 미소 지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고 카페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숙은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진정한 봄을 맞이했구나.